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수사입니다. 7월 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거래량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친 신고가로 부동산 들썩이게 해놓고 밑장 빼기 구현, 아니 윗장 빼기 구현. 요건 대구의 차트를 가지고 와봤어요. 2020년 굉장히 뜨거웠던 한 해였죠. 근데 2021년이 되자마자 거래량은 폭감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전월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거래량, 한창 최고점일 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래량으로 줄어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21년 4월경에 아는 지인이 집을 사야 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있다가는 영원히 집거지, 집 없는 상태로 되겠다. 그래서 집을 사야 돼.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아니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디비졌다 아닙니까? 확 디비졌다 아닙니까? 거래량 한번 보세요. 가격이 고점 대비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살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막 부동산 투자 카페도 가입하고 카카오톡방에도 들어가고 온 데를 다 뒤적고 다녔어요. 참으시라고, 지금 참으시라고, 가격 서서히 떨어지는 거래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1년의 시간 아니 4월이 아니고 한 10월경이 되었을 때 11월경이 되었을 때 주간 실거래 지수가 하락으로 나타났어요. 아, 고맙다. 네 말 듣고 그때 안 사기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지금 시점 다시 왔을 때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고점 대비 30% 가액을 보면서 네 덕분에 2억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만약 이때 잡았다면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죽어가던 와중에 거래량이 다 죽어가던 와중에 21년도에도 신고가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분명히 꺾였는데 신고가가 나옵니다. 신고가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21년 3월 달에 대구에 17억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도 수성구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17억의 신고가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16층이 17억이래. 그러면서 가격이 13억, 14억, 15억, 16억 거래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년 8개월, 1년 10개월인가요? 1년 10개월 지난 이후에 거래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구를 상징하는 국평 가운데 가장 비싼 아파트 17억 거래가 취소되고 12.5억에 다시 거래가 되었어요. 이 현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물론 여기에 딸린 댓글들을 보면은 그거 지인 간의 거래였고 2년 양도세 비과세 구간까지 있다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고 물건을 넘기고 그랬다. 근데 그 기간 동안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17억을 찍었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11억대로 주저앉았어요. 11억, 12억대로 주저앉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문제는 뭐냐? 누군가는 17억 기준으로 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할인율을 계산해서 물건을 사더라는 거죠. 이 17억이 아직까지도 여파를 미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6억이란 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이 17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이 16억을 샀는데 지금 매매 가격이 12억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비단 이 아파트, 이 동의 문제 아니고, 이 아파트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 동네 전체의 문제, 이 구 전체의 문제, 대구 전체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건의 거래가 미치는 파급력이 저렇게나 큽니다. 이때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고 가격이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 가운데 미친 신고가 한 건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아니다. 거래량 줄어들었지만 봐라. 신고가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국평 가격이 17억이나 가는데 인근에 있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이래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끝끝내 버티기 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면서 21년도에 샀는 사람들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지금도 어디에서 어떻게 가격 올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한 시를 잠깐 떠올려 봅니다. 눈 덮인 덜판을 걸어갈 때. 근데 제가 왜 덜판이라 그랬나요? 다시 할게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17억이 하나 이정표가 되어서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2020년 10월 거래 취소 비율이 10%를 넘어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배액 배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거래 취소했던 사람들 오늘날 피눈물 흘리고 있죠. 네,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10%의 2배를 물려줬는데 아파트 가격은 30%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죠. 배액 배상해준 사람은 고점 가격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반토막일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취소 비율은 뭐 2, 3%의 취소 거래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근래 들어서 취소 비율 한 3% 정도 수준 나오죠. 이 사이에 뭐가 있을지, 어떤 지뢰가, 어떤 암초가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격을 띄워놓고 계약을 취소했는 사례. 등기부 등본, 등기를 확인한다? 등기? 이거 확인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등기 확인한 1년은 기다려야 거의 100% 등기가 완료가 되고, 거래 계약하고 부동산원에 신고하는데 1개월. 등기 치는데 1개월이 지나고 나면 20% 사람밖에 등기를 안 쳐요. 1개월 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죠. 3개월은 지나야지 한 60% 등기를 치더라. 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95%를 치더라.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어제 거래가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이번 주에 어떤 거래가, 이번 달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매매에 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6개월 숨 넘어갑니다. 그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등기도 믿을 게 못 되더라라는 사례는 과거에 제가 해운대 아파트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죠. AB라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수인 간의 공유, 부부 공동 수인이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넘기게 되는 경우에 부동산 등기 정보 광장에, 대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 광장에 이 물건은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수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등기 거래 나타나지 않고 저거 사기야 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거래가 맞고,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조금 아이고 앞에 너무 길어졌네요. 매도 물량 소폭 증가,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월세 물량 소폭 감소. 하지만 임대 물량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를, 많은 상태로 정체예요. 많은 상태로. 적은 상태로 가려면 요 시점까지 가야지 적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12,000건 수준까지. 근데 월등히 많습니다. 연초 대비 지금 한 7,000건 정도 줄어들어서, 와, 임대 물량 다 나간 애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그 시점보다는 월등히 많은 물량에서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에 물건은 많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50건이나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줄어들었냐 보면 입주를 통한 감소가 있습니다. 영도구 동삼동에서 분양권 매물이 155개가 있던 것이 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개가 증가했어요. 분양권 팔려는 사람 계속 있습니다. 매물도 늘어나고 분양권 매물도 늘어나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줄줄이 늘어납니다. 매수 심리는 살아날까요? 살아날랑 꿀렁꿀렁 하던 것이 다시 15.1. 여기 파란색 화살표 내가 2개를 그려놓은 것은 폭등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는 요걸 바랄 거예요. 요걸 바랄 거예요. 근데 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 폭등이 없더라. 매물이 과거처럼 대량 줄어드는 사태. 요 KB 매수 의지 있습니다. 매물이 과거처럼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런 시기들을 거쳐와야 되는데 매물이 줄지를 않고 오히려 매물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 또한 정확하진 않겠구나. 매물은 늘고 있다. 매도세는 강해지고 있다. 이건 매도세입니다. 파란색 선 매도세예요. 매물이 늘고 있으면 매도세가 강해져야 되죠. 근데 매도세가 약한 것처럼 보이죠. 믿을 수는 없겠지만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날 힘은 부족하겠구나. 미분양 어제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거래량 89건, 2,300건대의 거래량이 멈춰있다. 이것 또한 계속 특례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518건의 거래량 나타났고요. 7월의 거래량은 주간 기준으로 525건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빨간 날수가 많아요. 빨간 날수가 많아서 2,100건대. 아마 지금 거래량은 근래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조금 주춤했다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날씨 덥잖아요.
집 보러 다니실 겁니까? 네, 6월달 대형 평형 거래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도 나오는데 신고가가 나타나는 곳을 추적해보면 21년식 아파트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가격 부산 대설센터볼에 25% 정도 빠졌고요. 대설센터 스타 가격 15%? 네, 15% 정도라고 써둘게요. 대형 평형들 하락률 대충 요 정도 파악해 보시고 국평으로 넘어와 보면 사만 골든뷰 센트럴 받고 여전히 30%, 층수는 54층. 거제 센트럴 자이 고점 대비 30% 정도 저층. 사직 롯데캐스터 클래스 26평형 가격 고점 대비 한 23%. 반도 보라 스카이뷰 보합 대형 평형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대신 프루지오 1차 25% 정도, 대연 롯데캐슬 10%. 동구 올림픽타운 가격 대략 30이라고 써줄게. 한 28, 부산을 대표하는 하락률 28% 정도. 포레나 동네 30% 정도 하락한 고층. 대연 파크 프루지오 25%. 어제는 35라는 숫자도 제법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25 정도 되는 숫자가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 분위기 살펴보시면 거의 5개월째 소강 상태다. 물론 뭐 폭등도 나타나지 않고 폭락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지루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한 5억 6억대 하는 아파트는 그나마 하락률이 조금 낮고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하락률이 조금 거세지는 곳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요거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 버립시다. 빠르게 지나갈게요. 30% 정도 하락했는 대림쌍용 강병타운. 근데 이 저층이 30%면 많이 빠진 느낌은 아니에요. 이 고점들도 다 믿을 수 없다는 부분. 오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죠. 거인이 쏘아올린 큰 공 하나가 시장을 굉장히 좀 위태롭게 느끼게 그렇게 만드네요. 다 못 믿겠다. 무조건 다 못 믿겠다고 하기에는 또 소수의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가격들 3억대 금방 3억대 나타났습니다. 윤리역 103 블루밍 1단지 고점 대비 40% 정도나 빠지는 것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28% 정도. 오늘 거래량 하락률 평균적으로 보시면 아마 28%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고점을 어떻게 썼는지 또 모르죠. 모릅니다. 실거래 취소되고 있는 내역들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마찬가지로 30% 정도, 평균적으로 28%. 계속 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이 너무 길어져서 뒷부분 빨리 마칠게요. 건당 거래대금 다시 대형 평형들 조금 가세하네요. 3,000건 이하 빙하기 거래량이 하여튼 줄어들게 되면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특례 영향으로 요 언덕이 조금 크죠. 언덕이 작년에 조금 작았던 것보다 조금 더 크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상승,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폭등할까요? 그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네, 뒷부분 빠르게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권도 고점 대비 막 1.5억씩 빠지고 이런 것들 보면 요 하락률 또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더라. 그러면 레이 카운티에 12.5억은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 네, 전체 거래량 뭐 크게 차이가 없이 흘러갑니다. 필요한 부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가격은 아직까지 빠지고 있고 금리 올릴 거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올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CME 패드워치, CME 패드워치 여기를 검색해 보시면은 네. 뭐 한 85% 정도로 미국이 25일 후쯤이면 금리를 0.25% 올려서 5.5%에 도달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기준금리 지금 얼마인가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동결을 해놔서 지금 3.5% 수준인데 미국과 이렇게 간다? 뭐 자금 유출 우려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우려서 되는 부분도 있죠. 근래 환율도 다시 조금 들썩이고 있거든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